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결국은 사퇴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즘 한국콜마라고 하는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8월 9일 금요일에 이 회사의 주식이 마이너스 4.8%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화장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익숙한 화장품들 중에서도 한국콜마의 제품이 수두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 기사들이 너도 나도 떠들어대면서 현재는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자, 알고 봤더니 한국콜마 회장이 회사 강당에서 한 유튜버의 영상을 잠깐 틀어줬던 걸 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우파적인 성향을 띠던 사람인데 이번 한일 경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영상 속의 유튜버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면서 베네수엘라에 추락해버린 여성 인권 현실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들이 표적을 잡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앞자르고 뒷잘라 회사 사장이 극우 유튜버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비하했다라는 식으로 순식간에 무서운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고학력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현재 언론은 악마의 편집으로 한국 여성 전체를 비하했다라면서 한 기업인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을 갖다 받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번 사태가 불거진 건 익명사원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은 평소 해마다 현충일과 현충원에 임직원 50명씩 데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두세 시간씩 참배를 하던 사람이고 3.1절에는 3.1절 노래를 부르고 6.25 때는 6.25 관련 노래를 부르고 이번 사건 원래조회 때도 광복절 노래를 재창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생한 결과 현재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품질의 ODM, OEM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노력을 단숨에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한국콜마 임직원들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프레임 짜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재원도 없는 우리가 왜 일본 기업이냐, 직원들이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를 않는다, 회장님은 친일도 여성 비하도 한 적이 없다, 지정학적으로 붙어있는 나라는 친일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하셨다, 이제 행사 종료도 광복절 노래를 부르면서 끝났던 행사였다라고 눈물의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감정적인 무분별한 불매 그리고 프레임 짜기를 멈춰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번 불이 붙은 성난 군중들은 절대로 쉽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그러들지도 않는 법입니다. 죄책감을 수천 명이 나눠서 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은 평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도 하고 있었고 서울여해재단이라고 이른바 이순신재단, 이순신 학교까지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플러들 중에서 국가기념일마다 현충원에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윤동환 회장은 목화씨를 들여왔던 문익점에 대한 책도 저술한 바가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조력자였던 정걸 장군에 대한 책도 저술했던 사람입니다. 요점은 누구 못지않게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지극히 평범한 한 기업인이라는 겁니다. 단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자, 역사를 비춰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로 보자라는 관점을 말했던 것뿐인데 고려시대와 백제문화에 대한 전파 이야기까지 하면서 회장의 다른 말들이 메인 메시지였는데 이 메인 메시지 부분들은 쏙 빼놓고 양심을 잃어버린 언론들이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볼 만한 것이 말 한마디 가지고 당일에 곧바로 주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을 하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과연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하는 분들의 의혹에 따르면 결국은 국가가 좌우하는 연기금이 대량으로 한국콜마의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론 독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정의이며 우리를 비판하거나 심기를 건들면 무조건 극우, 막말, 적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바로 군중심리고 대중광기입니다. 방송과 여론으로 기업 하나 잡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니들은 알아서 기어라. 국민 여러분, 저놈이 비국민입니다. 저놈이 친일파입니다. 저놈이 여성 비하했습니다. 저놈이 극우 유튜버입니다. 그 전지전능한 손가락질은 과연 누구의 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잣대와 기준치가 따른단 말입니까? 결국은 반일 선동과 군중심리의 여파로 또 하나의 애꿎은 한국 회사 하나만 먼지가 되도록 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인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낙인 찍혀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중심리와 집단광기를 매우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한국 사회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24시간 온종일 잔뜩 화가 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합법적인 분풀이의 대상을 기다리며 위대한 손가락이 좌표를 찍어주면 그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녀가 죽어 없어지고 나면 내일은 또 누가 그들만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마녀로 심판받게 될까요? 내일은 또 누군가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라고 하는 도마 위에 끌어올려져서 횟감처럼 난도질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계속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주문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방지다, 오만하다라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국민들을 무조건 옳고 위대하다라고 떠받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뒤에서 부추기고 그들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중들에게는 1차원적인 사고 그리고 단편적인 분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편일까요? 누가 진심으로 국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